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사회복지사의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우리가 시험용으로 암기하기 좋기는 노스만의 지역복지 실천 분류를 가지고 이렇게 다뤄보는데, 복습 겸 해서 다시 한번 앞에서 노트 정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부 적어보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복지 실천 유형 노스만의 것을 노스만의 분류를 가지고 접근해보면, 노스만은 지역복지 실천에 관한 것을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사회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한번 후에 또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 지역사회 개발 모형, 사회계획 모형, 그리고 사회행동 모형으로 이렇게 나눠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과정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지역복지 실천의 목적을 어디다 두냐면 지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또는 지역복지 실천이 뭐예요? 라고 할 때 지역복지 실천이란 지역주민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또는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은 지역사회 개발 모형이 되겠어요. 사회계획 모형은 과업 중심의 목표, 과업 중심의 목표를 강조하면서 과업을 어디다 두냐면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복지 실천이란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회계획 모델이 되겠어요. 때문에 문제가 나올 적에 어떤 그 문제 술제들 적에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문제 해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사회계획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웨일과 갬블의 모형이든 아니면 로버츠와 테일러의 모형이든 간에 사회계획이라는 단어로 바로 문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 역시 여기도 과업 중심 목표를 강조하죠. 과업 중심 목표를 강조하는데 과정도 무관하다라고 했습니다. 과정도. 그러면서 이들은 과업을 어디다 두냐면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에,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과업을 설정했던 거죠. 또는 지역복지 실천이란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타파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사회행동 모델이 되겠어요.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어떻게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냐 하는 전략으로서 이들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나 또는 지역주민들의 주도권 확대나 또 지역주민의 자조능력 향상이나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델에서는 기술적 합리성, 참여니 주도권보다는 기술적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사회행동 모델에서는 어떻게 불평등 구조를 타파한다? 기존의 불평등 구조를 야기해왔던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변혁시키면서 정책을 개선함으로써 불평등 구조를 타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에서는 클라이언트를 뭘로 봤다? 클라이언트는 지역사회나 지역주민 전체를 클라이언트로 설정을 했어요. 그에 비해서 사회계획 모형은 클라이언트를 이 당면 문제 해결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행동 모델은 클라이언트를 그동안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당해와놨던 그런 소위 희생자를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역사회 개발 모형은 권력이나 권부를 협력자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같이 갈 대상으로 봅니다. 그에 비해 사회계획 모형은 이 권력이나 권력 집단을 고용인이나 또는 후원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사회행동 모델은 권력을 그동안의 불평등 구조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억압과 수탈을 자행했던 타도되어야 할 압제자의 관점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뭐 이런 것 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한번 다뤄봤던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노트 정리 다 되어 있죠? 지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너무 문장이 길었으니까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워커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워커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시험용으로 공부하기 좋게 해서 거기 교재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워커에 대한 워커의 역할을 로스는 안전조치라고 설명을 했어요. 안전조치. 자, 로스가 주장했던,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런 지역사회 개발 모형을 사용할 때에 지역사회 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주된 역할로 해야 되는가라고 저게 다양한 주장을 했지만 로스는 안전조치라고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고,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으로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는 샌더스가 말하기를 분계조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행동 모델로 이끌어 간다면 그로서가 말하기를 그로서는 그것을 조중대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여기 밑에 있는 말은 제가 만든 무미 철자가 되겠는데, 지역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또 지역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은 무수히 많겠지만 그 중에 특히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에 주된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로스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사회 개발 모형, 지역사회복지사가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한다고 해서 역할이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하고 많은 역할 중에 특히 안내자의 역할, 전문가의 역할, 조력자의 역할, 치료자의 역할에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로스가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을 사회계획 모형, 지역사회나 지역주민들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샌더스가 말하기를 하고 많은 역할 중에 특히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그 다음에 조직자의 역할, 또 행정가의 역할에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고 많은 역할이 있겠지만은 이렇게 그래도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 간다면 샌더스가 말하기를 바로 이 4개의 역할에 우선 비중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조직자의 역할, 그리고 행정가의 역할, 행정가입니다. 역할에 초점을 두어. 그래서 머리말을 가지고 분계조행 이렇게 단어를 만든 겁니다.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의 목적을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 타파에 둔다면 소유된 계층에 보다 우선된 배정이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짜고 있다면, 지역사회복지사는 하고 많은 역할 중에서도 특히 조력자의 역할, 그 다음에 중개자의 역할, 그리고 대변인 또는 옹호자의 역할, 또 행동가의 역할 에 우선 비중을 둬야 한다라고 그로서가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그리고 행동가의 역할에 우선 비중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그로서가 되겠어요. 물론 다른 학자들도 다른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는 이렇게 해서 먼저 앞에 있는
그 지역복지 실전의 유형을 복습하면서 역할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안내자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 이 조직자의 역할, 또 그러면 우리가 또 행정적으로 행정가의 역할, 또 그런가 하면은 옹호기수의 대변인의 역할, 뭐 이런 정도는 우리가 보지만 그 중에 특히 안내자의 역할과 조직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강조점을 두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교재를 가지고 판서 없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줄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안내자의 역할에서 줄쳐놓고 지역사회복지사는 지역복지 실천을 함에 있어서 2번에 있죠. 주도적 역할을 한다. 안내자의 역할에 주도적 역할 줄쳐놓으시고, 다음에 3번 지역사회 조건에 대하여 객관적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우리가 존스나 디마치에 의해서 지역복지 실천의 특징에서 본 것처럼 지역사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거기 3번에 뒷줄 나와 있지요. 그래서 3번에는 2번을 줄을 치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조건에 대해 객관적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둘째 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안내자의 역할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4번에 특정 정파나 맞으면 거기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다. 정파에 휩쓸리거나 이익에 관여하지 않는다. 거긴 중립자유주의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안내자의 역할은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6번에 지역사회에서의 자기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적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안내자의 역할은 우리가 지금 정독을 한 겁니다. 안내자의 역할 줄칠한 거 꼭 적어주시고, 다음에 전문가의 역할은 분석, 진단, 또 2번에 보시면 조사, 또 4번에 보면 충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조사, 진단, 분석, 충고, 뭐 이런 등의 전문가의 역할이고, 다음에 인에블러, 조력자 또는 조성자의 역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는데, 거기 보면 조력자의 역할에 줄쳐놓고 있죠. 조력자의 역할, 불만을 집약한다. 조력자의 역할, 지역사회의 불만을 집약하는 일을 한다. 다음에 2번에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주민들이 협동적인 일에 참여하도록 도와준다. 3번이야 조력자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특히 1번과 2번 불만 집약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화, 왜냐하면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은 조력자의 역할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력자의 역할에서는 1번과 2번 체크를 다시 한번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치료자의 역할도 한다. 그래서 머리말로 안전조치. 그 중에 안내자의 역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독을 해서 2번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고 하는 사회계획 모델을 추진한다면 하고 많은 역할 중에서 분석가의 역할, 계획자의 역할, 다음에 조직자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이 우선 비중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거기 분석가의 역할에서는 뭐 1번의 첫째 줄 요인 조사, 다음에 둘째 줄 분석, 또는 뭐 개선적 접근 이런 단어가 쭉 나와. 분석, 평가 이런 단어 나와 있죠. 이건 뭐 분석가의 역할이니까 그 중에 단어만 보시고, 그다음에 계획자의 역할. 계획가의 역할에서는 제가 임상처럼 이렇게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어떠한 계획을 할 적에는 철학적 측면의 비중을 높이 줘야 된다. 그래서 거기 계획자의 역할. 물론 사회계획 모형에서는 당면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테크니컬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거기 1번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철학적 면을 더 중시한다. 바로 그런 표현들은 제가 감히 어떻게 해석하는 걸 못하지만은 바로 그 줄에는 바로 계획자의 역할에서 기술적 측면도 중요하고 기술적 합리성을 특히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철학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계획자의 역할이다.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물리적, 재정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만 인간적 측면을 더 중시한다. 2번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계획자의 역할은 제가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철학적 측면을 더 강조한다, 인간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계획자의 역할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가로서의 역할. 조직가로서 역할. 거기 보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데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민들을 참여시킨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가의 역할. 거기에 보면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조직자의 역할입니다. 행정가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 행정가의 역할은 사업 계획 단계보다 사업 실시 과정에서 더 강조되는 이런 것인데 2번 보겠어요. 행정가의 역할, 프로그램에서 설정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잘 관리하고 규칙과 절차를 잘 적용하고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이런 역할을 행정가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자원관리, 규칙, 절차, 자원관리나 규칙, 절차의 운영은 당연히 행정가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그리고 규칙과 절차의 운용이나 적용이란 단어가 나오면 행정가의 역할이라고 해서 단어, 문맥 2개 줄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지역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을 지역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답하나 아니면 소외된 계층에 보다 많은 배려에 초점을 두고 진행을 한다면 조중 대행의 역할을 하는데 그중에 뭐 조력자의 역할, 중개자의 역할, 또 대변인이나 옹호자의 역할, 행동가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로 해야 된다라고 그로서가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 뭐 거기 대변인, 옹호자. 대변인의 역할은 지역사회 복지사가 필요한 정보를 끌어내고 주민들의 입장에다 정당성,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바로 이제 핵심이죠. 대변인, 옹호자는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바로 거기에 핵심이 되겠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대변인, 옹호자의 역할, 클라이언트 입장에 서서 클라이언트를 이끌어가는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은 대변인의 역할이 되겠어요. 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로 접근해 보시면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사의 기술로서는 옹호기술. 또 그러면 연계기술. 또는 조직화기술. 또 그러면 교육훈련기술. 또는 역량강화기술. 또 그러면 자원 동원 및 개발기술. 또 그러면 갈등 조정 및 협상기술. 이런 등이 사회복지사가 지역복지 실천을 이끌어가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출제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옹호기술. 그렇죠? 옹호기술 아주 중요합니다. 또 그러면 조직화기술.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히 옹호기술, 옹호 또는 연계기술. 또 그런가 하면 옹호기술 또 조직화기술. 여기에 특히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옹호, 대변이 나와 있지요. 옹호 또는 대변인. 아까 우리가 사회행동 모델에서 대변인의 역할을 한다면 누구 편에 서서 정당성을 주장한다? 바로 클라이언트 입장이라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당성을 주장하고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으로 자원도 제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바로 옹호 또는 대변인의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도 똑같으지요. 사회 정의를 유지할 목적으로 누구 입장에 서서 클라이언트인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변, 개입, 지지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옹호 기술이라고 한다.
옹호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3번에 나와 있지만 설득이란 방법, 단원서, 서명, 표적체계 난처하게 만들기, 정치적 압력, 증언, 정치 또는 공청회, 법적 호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옹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 클라이언트의 힘을 실어주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편에 서서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당성을 지지해주고 정당성이 지지되도록 개입하는 활동을 옹호 기술이라고 합니다. 거기 2번의 개념도 나와 있지요. 옹호의 유형은 자기 옹호. 클라이언트나 지역 주민 스스로가 하는 옹호는 자기 옹호, 개인 옹호, 집단 옹호, 거기에 보면 또 나왔군요. 집단 옹호, 또 지역사회 옹호, 정치 정책적 옹호, 체계 변환적 옹호 이런 등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집단 옹호가 2번 나와 있군요. 자, 여러분들이 체크할 것은 왼쪽 페이지의 옹호의 의 1번과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옹호 또는 대변 기술의 특징을 보겠어요. 자, 그 특징. 옹호 기술은 지역 주민이나 지역 사유를 대신하여 또는 클라이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이 일을 진행하고 대변하는 것으로 특히 이들 지역 주민, 클라이언트라 할 수 있는 지역 사회나 지역 주민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기관의 입장에 도전할 목적으로 자원도 제공하고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자, 그 다시 똑같은 말 나와 있죠. 옹호 기술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 정당성을 주장하고 지도력과 자원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했습니다. 왼쪽에 대변인의 역할 또 옹호의 의의에서 나온 말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지역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정당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가? 옹호 기술을 보다 효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4가지의 이런 원칙을 제시했어요. 옹호 기술의 4가지. 여기 보면 옹호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합리적 수준을 고수해야 된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악다구니 쓴다고 해서 그걸 옹호나 대변이라고 하지 않아요. 합리적 수준을 이끌어가야 되면서 그러면서 소위 팀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 혼자 하기보다는 가능한 팀워크에 의존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단호함을 하지만 동시에 유연성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옹호나 대변 기술이 보다 효과성을 갖기 위해서는 합리적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팀워크를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 효율적이다. 그리고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만 유연성도 어느 정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옹호의 오른쪽 페이지 4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에 연계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라 할 수 있는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필요로 하는 이런 체계를 연결시켜주는 것을 연계기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사의 역할로 본다면 중개자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연계기술이란 지역 주민들과 사회 자원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이란 단어를 핵심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쉽게 연결시켜 준다는 것은 뭘 증명하는 거예요? 바로 지역사회복지사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사회복지사는 연계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능력과 세력을 강화, 확장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계기술이 나와 있죠. 다음에 조직화 기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연결이죠. 연결. 지역 주민과 자원의 연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역 주민과 자원의 연결. 그다음에 조직화 기술. 자, 조직화 기술은 여기서 또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지요. 조직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 문장이 길어졌습니다만 한번 1번 지역사회가 처한 상황과 해결 방향에 따라 목표를 세우고 합당한 주민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거기다 줄여주시고 주민들을 선정하여 모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2번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역동적 실체로 만들어가는 과정. 지역사회 내 일부 집단을 거기에 보면 또 합당한 주민들을 2번에 했던 말을 바꿔서 일부 주민들을 역동적 실태로 만들어가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조직화
지역 주민들의 일부를 가지고 역동적 실체를 만들어갈 때 지역사회복지사가 주된 역할을 담당하겠지만 점차 지역 주민들의 역량이 강화되면서부터는 지역 주민들이 주로 주도하면서 거기에 보면은 3번이 그 말입니다. 초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다가 점차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조직화의 내용 나와 있고 다 나와 있지요. 조직화의 내용. 그래서 3번 지역 주민들이 조직화. 왜냐하면 일부 주민들이나 이에 합당한 일부 주민들을 역동적 실체로 만들거나 어떤 모임으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한다. 3번 지역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거기 별표를 하실 것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3번에 있는 효과적인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 바로 거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조직화를 이루기 위한 원칙이라고도 하고 지역사회 복지 네트워킹 기술, 네트워크 기술이라고도 하는데 자 거기 보시면 왼쪽 페이지에서 제일 밑에 좀 보면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라는 것이 똑같이 나와 있지요. 그래서 1번의 두째 줄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에 소속감을 갖도록 하는 기술을 조직화 기술이라고 한다. 동기부여, 소속감 부여. 또 그런가 하면은 4번에 보시면 3번은 이미 왼쪽에서 우리가 개념으로 봤으니까 4번에 보시면 사적 이익 추구를 활용한다. 줄쳐놓으시고. 이것은 이 사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야 라는 사적 이익 추구도 활용하는 기술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당신이 싫다면 저 길 건너서 갈 거야 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갈등 구조를 조성하는 것도 조직화 기술이 되겠고 7번에 문제에 대한 쟁점을 분명하게 한다. 지역사회의 불만을 공통된 불만으로 집약시킨다. 자 9번 정서적 활동도 포함한다. 우리가 보면 조직화 그러면 뭐 투쟁적인 이런 과거의 군부 치하에서 만든 이게 모습으로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어야 돼요. 조직화가 되는 그래서 정서적 활동도 포함한다. 중요 표시하시고 4번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6번 의도적으로 갈등과 대결을 만든다. 9번에 정서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제일 위에 4번에 있는 것처럼 10번 교육과 훈련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조직화 기술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 훈련 기술도 있는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원 개발 및 동원 기술도 있습니다. 자 거기 자원 개발 및 동원의 기술로서는 또는 자원 동원 및 개발 기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보시면 자원 개발을 위한 마케팅 기법을 사회복지 행정론에서도 배우시겠습니다만 마케팅 기법을 여기서 활용했어요. DM이라고 하는 다이렉트 마케팅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DB 마케팅도 있고 또 인터넷 마케팅, 고객 관계 관리 마케팅, 또 기업 연계나 공익 연계 마케팅, 또 사회 마케팅 이런 마케팅이 있는데 마케팅 기법은 주로 행정론에도 주로 출제가 되지만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예상 문제로 존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그중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는 바로 기업 연계 마케팅. 거기 5번에 기업 연계 마케팅. 기업이 사회복지 조직에 기부함으로써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철학을 달성하고 세제 혜택을 누린다는 개념보다 더욱 광범위한 의미로서 결국에 여기 보면은 공익연계 마케팅 하나는 하나의 공익연계 마케팅을 기업연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사회복지나 사회복지 실증에 기부를 함으로써 사회환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그에 비해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그들의 후원을 받음으로써 운영의 효과 효율성이나 이런 접근성을 높일 수가 있고 그래서 기업이나 또는 기업과 사회복지기관 시설이 모두 윈윈으로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이 기업연계 마케팅 또는 공익연계 마케팅. 문제 나올 때는 기업연계 마케팅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공익연계 마케팅이 나오는데 비중은 공익연계 마케팅. 제일 끝에 나와 있죠.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사회 마케팅이 나와 있지요. 거기 보면은 정자가 빠져 있군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시민, 지역사회를 위한 공중의 행동 변화를 위한 마케팅 기법으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사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출제 비중은 기업연계 마케팅에 초점을 두면서 제일 끝에 들어있는 공익연계 마케팅이라는 단어에 꼭 줄을 쳐놓으셔야 됩니다.
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사가 사용하는 기술로서는 인파워먼트 기술, 거기 있죠. 역량을 강화하는 기술도 있고, 역량 강화하는 기술로서는 거기 의식을 제고하는 방법, 자기 주장력을 높이는 방법, 공공의제를 만드는 방법, 권력, 힘을 키우는 방법, 역량을 강화시키는 방법, 사회자본을 창출하는 방법,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다라는 걸 봐주시고, 어떤 역량 강화 기술도 있고, 갈등 조정 및 협상 기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옹호 기술과 조직화 기술에 대해서는, 옹호 기술, 여기 보면 역동적 실체, 여기서는 역동적 실체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역동적 실체. 역동적 실체로 만드는 기술로서 여기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정서적 활동을 포함해야 된다는 그건 중요한 내용이었지요. 그래서 옹호와 조직화 기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독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엔 6장 지역사회 교육의 지역사회 복지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